오른쪽 하나, 옳지. 둘, 다 있지는 않지만 셋, 전개 주세요. 다 넷, 뭐 연기 이상으로 다섯, 다른 경우는 이 욕조가 좀 작습니다. 여섯, 이것은 시선적으로 대략 우리는 아주 시선이 좋은 겁니다. 여덟, 이 수중 치료가 좋은 것입니다. 열. 여기서 하나, 땀에서 자식이 어려운 환자분들은 문제의 성질이 부족한 운동을 하면 보다 쉽게 건강할 수가 있고요. 몸도 훨씬 더 부드럽게 운동을 할 수 있어요. 다섯, 앞에 여섯,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약간 놀이라고 생각해서 즐거워하는 게 안녕. 예. 힘들지 않아? 힘들지 않아? 잘할 수 있어요. 이 아이는 뭐 원래 어디를 다녔어 지금? 뇌에 검색이 있어요. 오른쪽 뇌가 검색이 있어서 왼쪽 자, 다리 올리세요. 하나, 전체적으로 둘, 얼마나 됐습니까? 빨리 이게 다 이렇게 낫길 바랍니다. 이렇게 치료하는데 뭐 지원이 있어요? 이게 다 비용 부담 어떻게 합니까? 급여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아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아직 급여로 그러니까 공단에서 부담을 해주고요. 예. 이제 한 3만 5천 원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자분이 내는 거는 한 8천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회. 그러면 뭐 거의 뭐 본인 부담은 뭐 거의 없이 할 수 있군요. 크게 부담은 안 되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저희 부담이 퍼센트. 이게 퍼센트는 인간 몇 세까지 아이들은 12세까지는 본인 자부담이 5%. 질환이 있으신 분들 재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주치 이분은 폐질 환자분이신데 3월달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원래 전혀 걷지를 못하셨던 분인데 한 달 정도 치료받고 그럼 이런 거 가서 다시 한번 그 전에는 재활 치료를 전혀 못 받으셨던 분들인데 급여화가 되는 이제부터 급여가 되죠. 대학은 2016년 12월에 됐고요. 신장 대학은 2017년 그럼 그 전까지는 100%다 본인 부담으로만 할 수 있었던 건데. 본인 부담급이 아니고 이런 치료 자체가 급여가 없었던 거라고. 그러니 전적으로 자기 돈을 내야만 가능했을 텐데 지금은 이제 아주 적은 자부담만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이분분이시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영광이에요. 예.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4월 달에 여기 이제 폐렴으로 입원하셨다가 어디를 못 가셨는데 교수님이 한 달 동안 대화시켜가지고 계속 오래 다니시고 하시고 너무 감사드려요. 보니까 뭐 조금 있으면 이제 뭐 그냥 혼자도 예, 그럴 수 있겠는데요. 처음에 38kg였었는데 교수님 덕분에 50kg까지 너무 불어나셨어요. 그 여기 이제 비용 부담 같은 것도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인간에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많이 잘해주셨어요. 본인 부담은 더 적게. 네. 너무 교수님한테 감사드렸고 일산병원한테 감사드렸고 진짜 못 그러니까 돌아다니셨는데 옛날에는 이제 이런 치료가 다 이제 비급여 네. 대상이어서 예. 답답했을 텐데 지금은 한결 부담이 적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아예 하지를 사실은 못했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근데 2016년에
이루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된 비교적 새로운 신의료 기술의 하나입니다. 재활용이라고. 그러면 이런 그 재활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많을 텐데 예, 수요가 많습니다.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걸 갖고 이제 시설을 하기 수요가 있는데 네, 네. 조금 더 인프라를 해야 되고 이제 어느 병원이든 재활의학과가 있는 병원은 신장질환, 폐질환에 대한 재활도 같이 치료를 해줘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네, 선진국처럼 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마비가 된 분들을 위주로 치료를 더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심장질환, 폐질환, 그다음에 향후에는 아마 노인성 질환, 골절 이런 분들도 재활 치료를 다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12세 이상 어린이들은 뭐 자부담 상한을 5%로 무슨 누구나 다 병원을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이런 재활 치료까지 전부 다 이제 급여 대상이 돼서 본인 부담이 낮아지니까 아주 참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민 의료보험 30주년을 맞은 뜻깊은 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2주년 성과보고대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료보험증을 잃어버렸다고 신문에 분실 광고를 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기업 노동자, 공무원이나 교직원이 아닌 서민은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었고 의료비 부담이 3배 이상 높아서 불법으로 남의 의료보험증을 빌려 진료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전 국민 건강보험의 시행으로 누구나 의료보험증을 가지게 됐고 누구나 기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과 30여 년 안팎의 일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경제발전과 민주화와 함께 우리 국민이 함께 만든 또 하나의 신화입니다. 의료보험법이 제정된 1963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4불에 불과했습니다. 직장의료보험이 먼저 시행된 1977년은 1,000불을 처음 넘긴 해였고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가 열린 1989년은 처음으로 5,000불을 넘긴 해였습니다. 직장과 지역으로 나뉘어 있던 의료보험을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한 것은 IMF 외환위기를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전 국민 의료보험을 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도 우리나라를 포함해 18개국에 불과합니다. 의료보험 시작 12년 최단 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한 것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성과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도입 전에는 질환자 40%가 아파도 돈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치료를 포기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병원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비 부담은 줄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우리 국민의 건강은 선진국 수준이 되었습니다. 기대 수명과 영아 사망률, 암 질환 생존율 등 주요 지표에서 우리는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상위권입니다. 의료기술과 심사평가 기술도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료기술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형 병원 시스템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배우고 수입해가는 나라도 늘고 있습니다. 능력에 따라 부담을 나누는 공제의 정신으로 지난 30년간 국민건강보험은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헌신적인 의료인과 의료기업들이 있어서 세계적인 수준의 건강보험 제도와 의료 서비스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놓여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새로운 질병과 만성질환이 늘어났습니다. 새로운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비싼 진료도 늘어납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의료 수준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당시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초반 수준으로 OECD 평균인 80%에 크게 뒤떨어졌습니다.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국민의 의료비 자부담이 높아 중증 질환이나 희귀 질환의 경우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이 여전히 큽니다.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생계와 삶도 함께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30년의 성과와 한계 위에서 전 국민 전생의 건강보장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최소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에서 최대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으로 가고자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국민 한 분 한 분이 모두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가족의 내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 국민 전생의 건강보장은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정책이자 노년의 시간이 길어질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정책입니다. 또한 그럴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국력과 재정이 충분히 성장했다는 자신감 위에 서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OECD 평균 80% 수준으로 당장 높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70% 수준까지는 가야 하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년 전 약속드린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재 집계가 가능한 종합병원 이상으로만 보면 2016년의 62.6%에서 2018년 67.2%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임기 내에 전체적인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목표입니다.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환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정책 도입 전에 비해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선택진료비를 폐지했고 상급 병실료도 인실까지 보험을 확대했습니다. MRI, 초음파와 같이 꼭 필요한 검사나 응급, 중환자 치료를 비롯한 필수적인 치료에 대한 보험 적용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 가족과 고위험 산모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어르신과 아이들에 대한 혜택도 늘었습니다. 아이들 충치 치료,
어르신 틀니와 같은 치아 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입원이 필요한 어린이 환자, 중증 치매 환자도 종전의 절반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한방 분야에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했습니다. 의료비 때문에 가정경제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저소득층의 부담을 더욱 줄였습니다. 저소득층은 연간 최대 100만 원 이하의 비용으로 언제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50%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민 의료비 지출이 총 2조 2천억 원 절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검사와 치료에 대한 부담도 줄이겠습니다. 건강보험이 전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당장 올해 9월부터는 전립선 초음파, 10월부터 복부와 흉부 MRI, 12월부터는 자궁과 난소 초음파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척추와 관절, 안과질환, 수술 및 치료 재료에도 적용을 확대해 꼭 필요한 치료나 검사인데도 보험 적용이 안 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장성 강화와 함께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에도 힘쓰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치료, 중환자 치료, 외상센터 등 필요 의료 서비스는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비롯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별로 충분한 인력과 양질의 의료를 갖추겠습니다. 어린이 병원도 권역별로 적극 육성해서 아이들이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정부의 약속은 굳건합니다. 2022년까지 정부가 계획한 대로 추진해 나가면 국민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보장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동시에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과 함께 민주주의와 사회 복지를 성장시킨 우리 국민의 힘 덕분입니다. 어느 날 기적처럼 찾아온 일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일입니다. 그래서 더욱 위대하며 저는 이것이 항상 자랑스럽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문재인 케어도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과 함께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전 국민, 전생의 건강보장의 시대, 모두의 힘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키고 희망을 키우는 정책에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케어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건강보험은 끊임없이 변화해 왔습니다. 돈이 없어 치료를 거절당하고 오기 위해 모금운동을 벌여야 했던 것이 70년대까지의 현실이었습니다. 의료보험을 도입한 것은 1977년이었습니다. 최초 8.8%에서 단계적으로 대상자를 넓혀 1989년 전 국민에게 의료보장을 적용했습니다. 세계적인 신기록인 12년 만이었습니다. 속도도 빨랐지만 식민 지배와 전쟁을 겪은 개발도상국이 전국민 의료보장을 성취한 것은 세계 의료보장사에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신속한 제도 확대를 위해 조합 방식을 택했으나 조합 간 재정 격차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급여 확대와 제도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일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했습니다. 또한 심사기구인 심사평가원을 신설하고 원가 산출을 위한 직영병원도 설치했습니다. 이러한 통합 과정은 국제적인 관심사였습니다. 대만은 우리 통합 논의와 일본의 다보험자 방식을 비교 분석해서 1995년 단일보험자 제도를 채택했고 한국은 2000년에 통합 일원화에 성공했습니다. OECD는 한국의 건강보험을 보편적 건강보장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물론 OECD 평균에 비해서도 효율적입니다. 의료비 대비 평균 수명이 훨씬 깁니다. 한국은 건강보험 제도로 세계와 활발히 교류하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 등에는 컨설팅을 통해서 제도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건강보험이 세계의 부러움을 받게 된 것은 끊임없이 혁신해 왔기 때문입니다. 첫째, 통합과 함께 의료보험을 건강보험으로 변경했습니다.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건강 증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전환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건강검진과 금연 사업입니다. 둘째는 노인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도입해서 건강보험공단이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각종 사회보험료를 따로따로 징수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단이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에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했습니다. 조세개혁에 버금가는 그 개편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사전 홍보와 현장 대응으로 혼란 없이 1단계를 완료했습니다. 다섯째, 심사평가원은 진료건별 심사 방식에서 의학적 근거 기반의 환자 중심 분석 심사로 패러다임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오랫동안 보장성이 답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2005년 암보장성 확대 등으로 2007년에는 65%까지 올라갔었으나 그 이후 비급여 풍선 효과로 보장률은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재인 케어가 시행 중입니다.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통해 국민은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의료계는 건강보험 하나로 병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0년간 건강보험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었을까요? 82%가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부, 공단, 심평원은 국민과 의료계와 힘을 모아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은 놀랍고 감사한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이맘때쯤 태어났습니다. 영상에 잠시 나왔었는데 몸에 검은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은 보통 피부보다 종양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잘라내는 수술을 해줘야 합니다. 매우 희귀한 질환이어서 지방에서는 임상 경험이 있는 분이 별로 없어서 저희 가족은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술 받으신 분들에게 여쭤보았더니 한 번 수술에 300여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적어도 10번 이상의 수술을 받아야 하거든요. 또 부산, 서울을 여러 번 오가야 하는 비용도 저희에게 만만치 않은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아이의 치료가 제일 우선이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어려서 당시에는 바로 수술을 하지는 못했고요. 작년 3월 첫 번째 수술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딸 성격이 되게 밝거든요. 두 돌이 채 되지 않았는데 수술실에 들어간다고 누웠는데 해맑게 웃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해맑게 수술을 받고 나온
수술은 되게 잘 되었습니다. 네, 이제 남은 건 어떻게 이 치료비들을 감당해야 하는가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신 것처럼 병원비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작게 나왔거든요. 문재인 케어 시행 초기라서 저도 전혀 몰랐고 주변 사람들도 몰랐던 변화가 저희에게 있었던 겁니다. 네, 특진비가 사라졌고 입원 진료비 부담 비율이 줄어들면서 예상했던 전에 들었던 금액보다 훨씬 작은 30만 원이 나왔습니다. 네, 쉽게 실감 나진 않았지만 감동이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수술을 3번 더 받았고요. 네, 다음 달에 또 수술이 있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가정은 앞으로도 짧게 3년, 4년 이런 시간들을 계속 더 보내야 합니다. 네, 여전히 힘겨운 여정 중에 있지만 병원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 강화되기를 저희는 기대합니다. 사실 희귀질환 부모들은 어떻게 이 아이를 치료할까 걱정하지만 또 치료비 걱정도 매우 큽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지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이거든요. 네, 자녀 병원비로 걱정하는 스스로에게 자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네,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형외과 치료라는 이유로 병원비가 건강보험 비급여가 되는 건 아닌지 또 다른 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는 건지 이런 걱정을 해야만 합니다. 네, 많은 아픔을 겪는 아이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기적 같은 국민 건강보험이 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3개월간 있은 후부터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가장 익숙한 곳도 병원, 많이 간 곳도 병원이었습니다. 문재인 케어에서 특히 감사했던 건 아이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주 5일의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친정엄마가 서울 아산병원에 7개월가량 입원을 했습니다. 선택 진료비 폐지, 2, 3인실,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 서비스가 아니었다면 경제적, 정신적으로 부담이 많이 컸을 겁니다. 아이들을 임신하고 낳고 키우면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 또 부모님이 편찮으실 경우 이 모든 게 겹쳐서 저에게 일어났던 그 시절에 문재인 케어는 민심의 작은 소리까지도 반영한 정책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바라는 점이 있는데요. 문재인 케어가 더 확장되길 바랍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병원 사정, 경제적 문제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발달 시기가 있어서 적절하게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적절한 재활이 정말 필요합니다. 소아 재활 치료를 받기 위해선 보통 대기로 1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치료를 한 2, 3년 받은 다음에 병원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환자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두 아이 이제 재활 치료 이제 사설을 포함해서 월 한 200 정도가 듭니다. 또한 아이들 케어를 위해서 사람을 구하기도 힘듭니다. 물론 만 6세 이상의 활동 보조 선생님이 계시지만 그 전에는 엄마가 직장을 그만둬야 되고 다른 분이 전적인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원 치료 대기실에서 많은 분들이 부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밤 9시 알바를 구하기도 합니다. 재활 치료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데요.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도 모릅니다. 돈 걱정하지 않고 아이들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또 마지막으로 저희 딸 문재인 대통령의 팬입니다. 가장 어린 팬일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사진을 애착 인형처럼 가지고 다녀서요. 다 해질 정도여서 제가 여러 차례 교체를 해주었습니다. 대통령이 BTS입니다. 대통령이 BTS입니다. 오늘 행사도 청와대에서 안 한다고 좀 많이 섭섭했었거든요. 기회가 되시면 청와대에 초청해 주셔서 대통령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현웅님의 사례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아이들을 돌보는 의사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5%로 완화된 것이 정말 좋다는 얘기를 부모님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기존에도 산정특례 제도가 있기는 했는데 중증 뇌성마비거나 아니면 심한 사고 후유증처럼 병원에 굉장히 자주 입원해야 되는데 희귀 질환은 아닌 경우에 혜택을 받지 못해서 병원비 부담이 많이 된다고 호소하셨었습니다. 특히나 아이가 중환자실에라도 가게 되면 매주 진료비 계산서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하면서 그냥 의학적인 아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비용 문제 때문에 또 불안해하셨었는데 이런 사각지대에 있던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정말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올해 시작할 수 있었던 중증 소아 재택의료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질환으로 사실 집에서 인공호흡기나 또 뭐 영양 튜브들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의사나 간호사 그리고 재활치료사가 이 아이들과 가족이 생활하는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서 아이들과 가족을 둘러싼 여러 상황들을 좀 살펴보고 그에 적합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업도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5%로 적용이 되어서 부모님들께서 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 사업에 이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이들의 간병 지원입니다. 선진국에는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는 단기 돌봄센터가 있어서 이렇게 중증도가 높아서 24시간 간병을 해야 하는 친구들을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씩 잠깐씩 맡길 수 있고 가족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센터들을 중심으로 가정으로 방문하는 간병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재택의료 시범 사업을 이제 시작했는데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에도 단기 돌봄 센터가 꼭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린이를 위한 의료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서울대 어린이병원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국립대 어린이병원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병원들이 좀 적절한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고 중증 질환 아이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치료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전국민 적용의 보편성, 단일보험 제도로서의 효율성과 형평성, 그리고 외국에 비해 높은 병의원의 접근성 등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큰 병이 걸렸을 때 보신 바와 같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높은 점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오랫동안 지적이 되어 왔고 이전의 정부에서도 이를 위한 보장성 강화를 건강보험의 제1의 목표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문재인 케어라는 별칭을 얻게 된 것은 대통령께서 2년 전에 직접 나오셔서 정책을 발표하시고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라면 이를 모두 건강보험에서 책임지고 보장하겠다는 것.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액 환자가 부담하던 것을 건강보험이 부담해 주니까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둘째로는 비급여가 급여화되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심사 과정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불 과정을 통해서 제3자 모니터링이 되고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안전성 그리고 효과성 그리고 가격이 얼마나 적절한지 하는 것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케어를 통해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했지만 앞으로 할 일도 많습니다. 첫째,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이 많이 투입됩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의료의 수요를 높이는 요인이 있는 행위별 수가제의 개선과 신규 비급여의 관리를 하는 그런 기존을 동시에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의원과 병원 간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의료 제공 체계가 개선되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간병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호자 없는 입원 체제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의료 인력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의사 인력과 간호 인력이 OECD 평균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들 인력의 확충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정심의 세 축은 돈을 내는 가입자, 의사, 약사, 간호사 등의 의료 공급자, 그리고 정부를 중심으로 한 공익입니다. 그간 이 세 축이 갈등할 때는 갈등을 했지만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세 축이 긴장관계 속에서도 협력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에서도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정쟁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지향하고 건강보험을 함께 다듬고 지켜야 할 소중한 공공재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